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이번 영상은 좀 긴급하게 찍었어.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거든. 미국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발표했어. 전 세계 석유 3분의 1이 지나가는 길목이 막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세계 경제의 혈관 하나가 통째로 막히는 거야. 심장은 뛰는데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지금 상황이야. 유가는 하루 만에 8% 폭등해서 배럴당 104달러를 찍었어. 근데 같은 시점에 중국 수출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다는 게 포인트야. 위기와 기회가 같은 날 나타난 거지. 한쪽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황금이 쏟아지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어.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공급망이 바뀐다는 건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뜻이야. 돈의 흐름이 바뀌면 수익이 나는 종목도 바뀌는 거지. 오늘은 호르무즈 봉쇄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부터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엔 중국 경제에 숨겨진 신호, 마지막으로 이 혼란 속 수혜주까지 전부 알려줄게. 끝까지 보면 지금 어디에 돈이 몰리는지 확실하게 보일 거야.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호르무즈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해. 지도 위에서 보면 그냥 좁은 해협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달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가는 초대형 병목이야. 하루에 2,100만 배럴이 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 거거든. 석유만 지나가는 게 아니야. 전 세계 LNG의 25%도 이 해협을 통과해. 에너지 공급망 전체의 핵심 통로라고 보면 돼. 조비도 어마어마하게 좁아. 출입 가능한 항로 폭이 고작 3km 정도거든. 배 하나만 막혀도 병목이 생기는 구간인데 군사적으로 봉쇄되면 사실상 완전 차단이 되는 거야.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어. 한국 시각 4월 14일 밤 11시부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출입 선박을 전면 봉쇄하기 시작해. 이 협상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된 거였어. 마지막까지 타결을 기대한 사람도 많았거든. 근데 결국 완전히 깨져버린 거야. 봉쇄 개시 시점도 중요해. 밤 11시라는 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장이 뒤집힌다는 뜻이야. 아침에 눈 뜨면 이미 판이 바뀌어 있는 거지. 같은 날 IMF 성장률 발표까지 겹쳐 있어.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타이밍이야. 이런 날일수록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거든.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8% 폭등했어. WTI 기준 배럴당 104달러를 돌파한 거야. 8%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유가에서 8%는 엄청난 거야. 주식으로 치면 하루에 상한가 절반 가까이 움직인 거거든. 유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운송비가 올라. 배가 기름을 더 비싸게 써야 하니까. 운송비가 오르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연쇄적으로 올라가. 거기다 전쟁 위험 지역이 생기면 보험료도 폭증해. 배 하나 움직이는데 드는 비용이 평소의 몇 배가 되는 거지. 결국 그 비용은 전부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구조야.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물건값이 전부 올라. 결국 우리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지. 이걸 도미노 효과라고 해. 첫 번째 패가 넘어지면 나머지가 다 따라서 넘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 도미노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이 힘들어지면 고용이 줄어들거든. 그게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야. 우리나라처럼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 충격이 더 직접적이야.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니까 유가가 오르면 그 충격이 그대로 경제에 꽂히거든. 그런데 석유만 문제가 아니야. 중동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8%를 차지하거든. 거기에 요소 비료 원료까지 봉쇄되면 농업과 축산업도 직격탄을 맞아. 요소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크게 난리 났던 거야. 요소수 대란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트럭이 못 달리고 농업 생산이 흔들렸던 그 사건이지. 이번엔 그 규모가 훨씬 클 수 있어. 공급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이 동시에 막히는 거거든. 단순히 한 품목이 아니라 에너지와 원자재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복합 위기야. 환율도 심각해. 원달러 환율이 1495원까지 올라서 1500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상황이야. 1500원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이야. 이 선이 뚫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할 수 있거든.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주식 시장도 같이 흔들려. 환율과 주가는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더 싸 보이지만 동시에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는 거거든. 수입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이 진짜 고통스러운 시점이야. 달러로 원자재 사오는데 환율까지 불리하니까 이중으로 얻어맞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종목들이 있어. 시장이 패닉일 때 조용히 웃는 섹터가 반드시 존재하거든.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 위기 때 오히려 강해지는 업종이 있어. 어떤 종목인지는 3교시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자, 2교시 들어간다.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역설적인 신호, 지금부터 뜯어볼 거야. 역설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 중국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면 한국 수출 지형이 보이거든. 모두가 중국 경제 위기를 말할 때 중국 1분기 수출입 총액이 사상 최고를 찍었어. 11조 8,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577조 원이야. 전년 대비 15%나 증가한 거거든.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올 수 있어. 우리나라 GDP의 한 해 전체보다도 큰 돈이야. 그게 분기단 하나의 무역 규모로 나온 거거든.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고 있는데 수출이 이렇게 늘었다는 게 핵심이야. 중국이 다른 출구를 찾았다는 뜻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미국한테 막히니까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거야.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 쪽으로 수출을 확 늘리고 있거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쪽으로 수출 루트가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어. 개발도상국 향 수출은 전년 대비 22%나 늘었어. 이게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야. 중국이 강하면 한국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해. 단순히 수출처만 바꾸는 게 아니야. 기술 자립도도 빠르게 올리고 있어. 반도체나 에너지 분야에서 자체 조달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뜻이지. 반도체 국산화율은 35%, 에너지 자금률은 62%야. 아직 완전하지 않아. 그 빈틈이 바로 한국 수출 기업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야. 중국이 국산 반도체로 전부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한국산을 사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바로 지금 반도체 수출이 폭발하는 이유야.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 한마디로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터지고 있는 상황이야. 수출 쪽은 엄청 좋아. 근데 수입 원자재 비용이 동시에 치솟고 있어. 이걸 양날의 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한쪽에서는 역대급 수출 성과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고 있거든. 어느 쪽 힘이 더 강한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방향이 결정돼.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52.5%나 폭증했어. 4월 초 열흘 만에 86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거야.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자급하지 못하니까 한국산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지. 단 열흘이야. 열흘 동안 86억 달러면 하루 평균 8억 6천만 달러를 판 거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이 위기 속에서 독보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거지. 전체 수출도 전년 대비 36.7% 증가했어. 반도체가 그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거야.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야. 반도체만이 아니야. 화장품 수출도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는데 특히 유럽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엄청 잘 팔리고 있거든. 이게 단순히 한류 열풍 때문만이 아니야.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거든. 그 빈자리를 한국 화장품이 채우고 있는 거야. K푸드도 마찬가지야. 라면, 과자, 간편식이 유럽과 미주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어. 위기 속에서도 한국 소비자에는 글로벌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지. 문제는 유가 상승이 이 성과를 전부 깎아먹을 수 있다는 거야. IMF가 4월 14일에 한국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데 하향 조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성장률이 1.9%에서 더 내려가면 시장 심리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숫자 하나가 투자 심리를 통째로 바꿔놓는 게 시장이거든. 여기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야 해. 봉쇄가 장기화되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고 협상이 재개되면 빠르게 안정될 수 있거든. 150달러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고점에 육박하는 수준이야. 그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알 거야. 반대로 협상이 재개되면 유가는 빠르게 꺾여. 시장은 과잉 반응을 되돌리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느냐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시점이야. 환율도 잘 봐야 해. 달러 강세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원화가 1,550원을 뚫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수입 의존도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크게 흔들리게 돼. 환율 1,550원이라는 건 2009년 금융위기 때 수준이야. 그만큼 심각한 신호거든.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유리하지만 원자재 수입 기업은 정반대야. 같은 환율 상황인데 기업마다 영향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 환율 민감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해.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수혜주, 지금부터 전부 공개할게. 이 교시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어떤 섹터가 이 혼란 속에서 돈을 벌고 어떤 섹터가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줄게. 첫 번째는 반도체야. 중국이 첨단 칩을 자급하지 못하는 한 한국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 하이닉스가 4월 23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컨센서스가 엄청 높거든. AI 열풍도 반도체 수요를 밀어올리고 있어. 데이터 센터가 늘수록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거든.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반도체가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올라서고 있는 거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선반영될 수 있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쉬울 수 있거든. 다만 발표 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진입 타점은 꼼꼼하게 봐야 해. 두 번째는 화장품이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제품이 안전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실리콘2가 하루 만에 9.9% 급등한 게 그 증거지. 화장품은 에너지 위기에 직접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아. 원자재가 석유가 아니거든. 그래서 유가가 폭등하는 시기에도 화장품 기업 실적은 상대적으로 탄탄해. 오히려 중국산 대안을 찾는 글로벌 바이어들이 한국 화장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이 흐름은 단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서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야. 세 번째는 전력기기야. LS 일렉트릭이 액면 분할 후 첫 거래에서 13.7% 오르며 신고가를 찍었어. 호르무즈 봉쇄로 에너지 다원화 수요가 커지면서 전력 인프라 수주가 더 늘어날 거야. 에너지 다원화가 뭔지 쉽게 설명해 줄게.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야. 태양광, 풍력, 원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연결하는 전력망이 필요해지는 거지. 그 전력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장비가 바로 전력기기야. 중동도 에너지 다원화를 서두르고 있어서 수주 물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액면 분할은 주식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개인 투자자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야.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거든. 여기서 숨겨진 수혜주도 하나 더 알려줄게. 알루미늄 관련주야. 중동이 전 세계 알루미늄의 8%를 생산하는데 봉쇄되면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거든. 알루미늄은 자동차, 항공기, 건설 자재에 광범위하게 쓰여 수요는 항상 있는 금속이야.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 가격이 튀는 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거든.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 기업이나 대체 조달 기업이 수혜를 받아.
이런 간접 수혜주를 미리 찾아두는 게 베테랑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이야. 요소 수급 차질도 봐야 해. 중동산 요소를 대체 공급하는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2021년 요소수 대란 때 어떤 기업들이 치솟았는지 복기해보면 힌트가 보여. 반대로 피해야 할 종목도 있어. 정유주는 유가 올라도 자체 비용 상승이 더 심해서 이익이 안 나. 내수 소비자에도 위험해.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서 내수 기업 실적이 꺾이거든. 정유주 함정을 많이들 빠지거든. 유가 오르면 정유주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정작 원유를 비싸게 사서 팔아야 하는 정유사는 마진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수입 의존도 높은 제조업도 마찬가지야.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매입 비용이 직격탄을 받아. 실적이 좋아 보여도 비용 구조를 꼭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야. 정리하면 지금 해야 할 건 세 가지야. 반도체, 화장품, 전력기기 같은 수혜주 공격, 분산 투자로 방어, 그리고 IMF 발표와 봉쇄 추이 관찰이야.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해. 공격만 하다가 리스크 관리를 놓치면 안 되거든.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져가는 게 기본이야. 분산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야. 지금처럼 방향이 불분명한 시기엔 이게 진짜 무기가 되거든. 4월 14일 밤에 봉쇄가 실제로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야. 만약 협상이 재개되면 매도세가 풀리고 봉쇄가 지속되면 에너지 섹터 재편에 대비해야 해. 외국인 매매 동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사는지 파는지가 핵심 신호거든. 환율 1,500원 선 돌파 여부와 함께 보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 그리고 4월 23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건 반도체 섹터 전체의 방향타가 될 거야. 예상보다 좋으면 추가 상승, 실망스러우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거든. 지금 이 세 가지 변수만 잘 모니터링해도 시장 방향을 꽤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우리 교실 학생들은 이런 흐름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으면서 미리 대응했어. 반도체 매수 타점을 함께 잡았고 유가 리스크에는 해지 전략으로 손실을 막았지. 화장품 리밸런싱도 미리 준비한 덕에 12% 수익을 낼 수 있었어. 혼자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거든. 이게 우연이 아니야.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히거든.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봉쇄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어. 정보가 빠를수록 분석이 정확할수록 대응의 질이 달라져. 같은 뉴스를 봐도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소음에 불과하거든. 같은 뉴스를 봐도 실시간으로 분석을 받느냐, 혼자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타점을 함께 잡는 게 핵심이야. 혼자 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 확인해야 할 데이터, 봐야 할 지표가 한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환경이 중요한 거야. 뉴스가 나오고 30분 안에 분석이 나와야 의미가 있어. 그 타이밍을 혼자 잡기가 쉽지 않거든. 교실에서는 그게 가능해. 여러 명이 함께 보고 빠르게 공유하는 구조거든. 다들 이번 호르무즈 사태 어떻게 보고 있어? 댓글로 알려줘. 어떤 섹터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지도 같이 얘기해보자. 실시간으로 분석받고 바로 대응하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아래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